사적 제재에 환호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죠? 그나마 범죄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나은 걸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2004년,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명칭만으로도 끔찍하죠. 밀양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성폭행했던 사건인데요. 천우희 주연의 영화 항공주,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죠.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했던 일부 가해자들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해서 보호관찰 처분 정도로 끝났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과 기록도 안 남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 이런 개념이 미비했고 밀양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지역사회였고 수사기관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얽혀 있어서 지역사회 유지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또 당시 강간은 친고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있었는데 보통 누가 범행을 직접 했는지 찾을 때는 피해자는 안쪽에 들어가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못 보게 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지정하죠. 근데 이때는 그냥 피해자 보고 가해자 누가 있는지 지정해보라고 해서 가해자들한테 2차 협박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밀양물을 다 흐려놓는다거나 기타 이런 폭언들을 했었고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좀 심각했죠.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힘들지만 20년 전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밀양 여중생에 대한 집단 강간 사건, 성폭행 사건은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잘못됐고 공분을 살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년이 지났죠. 현행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현 사법제도로는 다시 처벌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신상 공개한다는 나락보관소, 피식대학이 나락소도 있던데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을 보관하겠다는 뜻인가요? 나락보관소는 6월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박땡땡, 넌 내가 못 찾아줄 줄 알았나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사건의 주동자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사건 주동자 남자가 청도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통령 백종원 님이 이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하면서 이 가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잘못을 해도 숨기가 힘들죠. 그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이 공개되니까 이틀 만에 그 식당은 휴업하게 됐고 네티즌 수사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도 밝혀서 현재는 식당도 철거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개명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SNS에 자신이 잘 사는 거를 뽐내고 올리다가 SNS는 폐쇄했고 잠수 타서 회사에서는 두 번째 공개된 이 가해자에 대해서 SNS로 해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자, 나락보관소에서 이렇게 가해자들 한 명씩 신상 공개하고 이 사람들 생계나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나락보관소는 44명이니까 42명 남았나요? 차례차례 올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락보관소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후원금 같은 것도 보내죠. 구독자는 엄청 올라가고요. 그런데 피해자의 동의는 받았나? 이런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락보관소는 또 가해자들을 한 명씩 특정해서 올리면서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얘기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글을 올렸는데 그 공지글은 또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를 지원했었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2월 5일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력 가해자들 신상을 올리기 전에 나락보관소에게 동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첫 영상에 올라가기까지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 확인도 없이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해자를 한 명 한 명씩 올리고 있는데 나락보관소는 구독자 4만 정도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구독자가 지금 50만을 향해 가죠. 10배가 넘게 늘었네요.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6월 3일부터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 다시 이거를 떠올리게 되고 힘들죠. 20년 전 사건을 떠나야 되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 올려서 조회수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피해자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화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정의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정작 유튜버는 음성을 변조하고 얼굴도 내밀지 않으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락보관소가 하고 있는 일은 소위 사적 제재인데요. 비슷한 사이트가 있었죠. 2020년에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범죄자 신상 공개, 정의구현을 기지로 했었는데요. 법적 권한 없이 어쨌든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도 9월에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선택인 것 같잖아요. 자살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또 죄 없는 교수의 신상을 올려서 성착취범이라고 무고한 피해를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락보관소가 또 디지털 교도소가 법적 권한 없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사적 제재,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제재한다, 사적으로 처벌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적 제재에 환호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죠. 형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형벌이 인정되는 것은 국가 공권력 뿐이겠죠. 만약에 사적 제재로 자신의 정의감으로 비질란테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요. 누가 누군가를 공개 저격하고 때리고 죽인다면 사회는 약육강식이 되겠죠. 디지털 교도소 사례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자라고 잘못 지적해서 문제가 컸는데 그나마 사회적 공분을 얻었고 범죄가 확실한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나은 걸까요? 이 경우에도 신상 공개에 법적 문제가 있죠.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경찰청, 경찰서 의사, 교수,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밀항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분이 들죠. 20년 전에 성인지 감수성도 제대로 없었을 때 수사기관이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그 공분은 당연하고 그 정의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제재는 오인 가능성, 잘못해서 한 사람을 표적해서 저격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명예는 회복하기가 힘들고 또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 나락보관소에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 지인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상관없는 무고한 여성을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공개해버렸습니다. 인터넷은 잘못된 정보라도 막 퍼지죠? 이 여성 전화번호, 가게 위치 같은 게 신상정보로 털려서 퍼졌고 나락보관소가 잘못된 거예요 했지만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인 가능성에 덧붙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고 20년 전 일이니까 나는 좀 잊혀주고 싶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영상 삭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락보관소는 신상 폭로를 하면서 구독자를 10배 넘게 끌었고 유튜브에 후원 기능으로 막대한 후원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나락보내면서 자신은 자신의 음성조차 공개하지 않죠. 뭐만 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음성 본인이 변조하는 걸 줄 알았더니 그냥 글만 쓰고 AI가 변조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고발 프로그래머로 유명한 카라큘라님은 본인의 얼굴과 음성 다 공개하죠. 뻑가. 사실 고글을 이렇게 쓰긴 하지만 본인의 음성대로 하죠. 나머지 얼굴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나락보관소는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락 보낸다고 하면서 본인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올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올린 거지. 그것이 진정 정의일까는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20년 전에 잘못됐던 수사와 잘못됐던 처벌이 그때의 그 공분들이 쌓여서 강간죄는 친구죄가 아닌 게 됐고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죠. 사실 20년을 지난 현재 성인지 감수성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이 위험성도 경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20년 전에 처벌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20년 후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 법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오인 가능성, 그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가해자 공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구독자가 10배가 넘고 후원금도 받는다니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좀 건전하게 방송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